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라디오하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어제는 우리 장유셉 단장님과 함께 색소폰 연주를 들었고, 자, 오늘은 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궁금점을 시원하게 풀어드린 우리 한범무사님 한 달 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한 달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 달이 금방 가네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라디오 서울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여전히 마라톤도 열심히 하시고. 네, 마라톤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올해 이제 연말쯤 한번 풀코스 완주하신다고 그런 계획이 있다고. 네, 빅베어 11월 달에 빅베어 있는데 네. 우리 이제 마라톤 클럽 사람들한테 제일 큰 행사가 LA 마라톤이거든요. 다음 주 썬데이예요. 썬데이 열리죠. 예.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응원을 하는데 메이비 18마일 지점에 맥도날드 앞에 오시면 아마 저가 응원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랬구나. 육개장을 드실 수 있으세요. 오시는 분들. 그러시구나.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법무사님이 뛰는 마일은 어디까지 뛸 수 있어요? 저는 한 17마일 정도 지금 소화해요. 그러면 이제 한 10마일밖에 안 남았네, 완전하면. 예, 그래서 보통 한 20마일에서 23마일까지 정도만 뛰면 그 다음에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몸이 20마일까지만 저희에 있는 거를 다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데미지가 온대요, 몸에. 그래서 그렇게 20마일 이상 계속 연습하는 거는 무리라고 하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대회 때만 그냥 26마일 뛰면 일반 분들한테는 1마일이 아니라 0.3마일도 힘든 건데 사실. 네. 숨이 차오르고 그런 건데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잘 빌드업하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렇지만은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아주 데미지가 올 수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자, 그렇고 자, 그동안에는 주로 어떤 상담들이 많이 왔었나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제 그 미국 전체 실업수당 건수가 안정되고 더 줄었더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대려 2월 달에는 실업수당 건수가 더 많고. EDD? 예, 더 늘었죠. EDD, 더 늘었어요. 그랬구나.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원래 이혼은 시니어분들, 그러니까 항원 이혼 같은 걸 하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한 지 3년 정도밖에 안 되고 아이가 이제 어리죠. 2살, 3살 그런 분들이 이제 이혼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경우 이제 변호사비가 너무 비싸고 하니까 사실 어린아이가 있으면 미성년자가 있으면 이혼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건 변호사한테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양육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양육 문제 때문에 이제 까다롭고 그리고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이제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으니까 결혼하기 이전에 자기의 생활에 취해 있어서 그러니까 더 많은 양보를 못 하는 거예요. 3년 정도 됐으면 이제 그 이후에는 여자는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양육하고 좀 어느 정도 남편 밥도 해줘야 되는데 그거 힘들다고 친정에 가서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 자기 쓰던 돈을 맘대로 쓰다가 이제 결혼하면은 생활 양육비나 이런 걸 써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기가 싫은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그러니까 약간의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왜 이혼을 하나 생각해 보면 서로 양보심이 조금 부족해서 오는 원인이 있지 않나 해서 조금은 안타까워요. 그런 면이. 요사이 한국에서 예능 프로 중에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가 있어요. 실제로 이혼을 앞둔 사람들이 와서 마지막으로 2박 3일 동안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재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거죠. 그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시작한 지 한 1년 남았는데 딱 한 케이스만 이혼이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다 다시 재결합하는 쪽으로 됐어요. 너무 좋네. 이제 처음에 이제 서로 이렇게 양쪽으로 관찰 카메라를 달아서 남성 측이 주장하는 여성의 문제, 여성 측이 주장하는 남성의 문제, 우리의 상상을 막 초월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상담사를 통해서 치료하는 건데,
뭐 가설인지 진실인지 모르지만 그 방영되고 나서 이혼율이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방을 뭐 언더스탠드하고 좀 배려하는 마음만 있으면 네네. 약간은 사실 가정을 이룬다는 거는 어느 정도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어느 정도 한 3년 정도 살다 보면 어떤 나온 케미칼 그런 게 없어지면 이제 서로 희생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옛날 걸로 돌아가려 하는 습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은. 많이 있죠. 예, 내가 막 맘대로 썼었는데 못 쓰는 거 쓰고 싶고 또 여자는 이제 밥 같은 거 엄마가 차려줬었는데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하고 남편을 위해서 살림하는 거가 되게 너무 힘들어할 수 있어서 이제 친정에 가서 안 온다든지 막 그러면은 이제 가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요즘 젊은 세대가 조금 한번 돌아보고 되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글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제 아는 그 지인분도 안타깝게도 이혼을 하셨는데 아이가 한 국민학생 정도 돼서 근데 그 경우는 어떻게 남편분이 타주로 이사를 가셨는데 아이가 아빠를 따라가게 됐어요. 그 바람에 그 여자분이 좀 그 수입이 좀 넉넉히 있어서 오히려 위자료를 애들 양육비 18살 때까지 그거를 한몫으로 해서 이제 얼마를 측정해서 이제 아빠한테 주고 이혼을 하고 아이가 따라갔는데 한 1, 2년 있다가 그 아빠가 아마 또 좋은 분을 만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좀 그 새엄마하고 적응이 안 돼서 엄마가 안타까워서 다시 아이를 데려다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지급된 양육비는 그냥 포기하고 다시 키우는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민사회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가 사실 일방적으로 남자가 여자한테 양육비를 주는데 그 케이스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그 네. 이혼할 때 그 양쪽의 그 인컴을 다 보고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양쪽 모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돼요. 네. 그렇구나.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이건 다른 케이스인데 이혼이 아닌데, 이제 몸이 아파서 병간 신청을 해서 이제 소셜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법적으로 이혼이 안 됐던 분인가 봐요. 이제 혼자 사신 지는 오래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 배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병간하는 사람, 의외로 와이프가 해야 될 일이 많더래요. 그래서 싱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 와이프 책임이기 때문에 그걸 빼놓고 나니까 몇 개 줄 게 없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와이프한테도 같이 안 있으니까 혜택은 못 받는데 와이프가 해줘야 되는 일로 법적으로 그분은 혜택을 못 받은 거야.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제가 사실 뭐 저는 방송인인데 네. 그 주변에 뭐 노래도 같이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사연을 듣다 보면 맞아요. 또 그런 사연들이 주변에 많이 또 네, 맞아요. 제가 듣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연이 다 너무 많죠. 그렇죠. 네. 자, 뭐 얘기가 좀 딴 데로 네. 빠졌는데 그래서 어쨌든 실업수당이 조금 늘어난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젊은 사람들의 이혼 케이스. 근데 잘은 모르지만 이혼 케이스는 그렇게 뭐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아니에요. 간에 아무리 근데 그거를 이제 또 부모님이 상담하러 오세요. 부모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안타까우니까 그런 자녀가 일이 그렇게 있구나.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 있고. 어. 또 이제 요즘에 그 지금 그 소셜 시큐리티에서 네. 그 웰페어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SSI 그 웰페어 타시는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은 이제 텍스 보고 한 게 없고 이제 65세 이상이고 시민권자이고 로우인컴이면 네. 그 한 1230불 정도 타실 수 있는데 네네. 그거가 이제 한국에 예를 들어서 방문하게 되면은 30일 이상 방문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또-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르신들이 이제 30일 넘기지 않고 들어오세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매일 30일 넘겨 하루 이틀 넘겨도 이제 들어오시면 됐었는데 네. 지금부터는 이제 그 국토안보부 DHS하고 소셜 시큐리티하고 그 레코드를 예, 출입국 예. 관리 그거를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끊깁니다. 30일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끊겨요? 예, 자동으로 끊겨요. 아이고. 그러니까는 이제 SSI 웰페어 타시는 분들이 한국 나갈 때 네. 30일을 넘기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30일 넘어서 들어왔는데 자동으로 끊어졌잖아요. 보고도 안 하고 갔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제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 달을 또 기다려야 돼요. 야, 참 안타깝네요. 예, 그래서 뭐- 한 달 공백이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웰페어 타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왕 받으셔야 될 것 같으면 가능하면 한 달 넘기지 마시고 예, 그렇죠. 들어오시는 게 그렇죠. 그리고 그게 웰페어 맞네요. 타시는 분들은 그게 생계인데 그럼요. 그게 끊어지면 큰일이잖아요. 큰일이죠. 한국 하시 사실 뭐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뭐 한 달 정도면은 방문하는 시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정말 특별한 경우인데 예. 가능하시면 참고하시고 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계셨으면 한국 네. 방문 예정이 있으신 분 네. 계시면 꼭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문의를 하세요. 한 번 방문 이상 하면 어떠냐. 30일 한국 방문을 네. 뭐 몇 번씩 할 수 있냐. 레이지 묻는데 그거는 사실 이 웰페어라는 게 완전히 극빈자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막말로. 네네, 근데 그럼요. 그걸 타시면서 한국을 한 번 이상 2번 뭐 가신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질문도 맞지도 앞뒤가 안 않는 맞죠. 거고 여러 가지가 인터뷰 맞죠. 그러니까 웰페어 타시는 분은 1년에 한 번씩 그 인터뷰 하잖아요. 항상 하거든요. 웰페어 타시면은 그러니까 당신 수입에 또 더 들어온 수입이 있냐, 그다음에 은행에 잔고 얼마 있냐, 그런 걸 꼭 확인하세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냐, 엑스트라 인컴이 있냐. 예, 항상 예. 그거는 해서 끊어뜨리려고 혈안이 돼 있는 소셜국인데, 몇 번씩 한국에 갔다 오면 그런 사람이 저기가 되잖아요. 딱 주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들춰가지고 어떻게 갔다는 꼬치꼬치 물으세요. 그러면 뭐 자녀가 도와줬다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몇 번 근데 돈이 있으니까 갔다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법무사님 이야기 듣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네. 그것은 네. 살아야 되는 생계인데 네. 작은 돈이 아니고. 근데 안일하게 누가 뭐 둘째 아들이 도와줬다고 해서 또 몇 번씩 갔다 오면 나중에 꼬치꼬치 물어. 어떻게 갔다 왔냐, 무슨 돈을 갔다 왔냐, 그러면은 자식이 도와줬다 그러면 끊어지는 거예요. 넌 자식이 도와주는 거 사람 먹고 있으니까 살만한데 왜 그러냐.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몇 개월 고생하세요. 또 안 들어오고 하면.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각별히 좀 네. 유의하셔야 네네네. 되지 않나 싶기도 네. 하네요. 그리고 지금 또 주의할 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메디칼 수혜자들이 그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제 6개월 이상 방문해서 들어올 때 영주권자들 그 영주권을 박탈한다. 그런 조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영주권자이면서 메디칼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 어찌 보면 시니어 분들 영주권자들은 거의 네. 포함이 되는 네네네네. 얘기일 거예요. 6개월 이상 방문하시면 네. 문제가 생긴다. 예, 시민권자는 괜찮으세요. 근데 이제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그리고 그 메디칼도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푸드 스탬프 타시는 분이 6개월 이상 방문했다가 들어오실 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말해요. 아마 지금부터. 잘은 모르지만 기본 컨셉이라는 게 미국에 거주하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주는 혜택인데 그걸 그냥 누리기만 한다면 그건 용서 안 하겠다. 뭐 이런 의미 아닌가요? 예전에는 이제 뭐 그런 한국 방문하는 것을 제재한 거는 웰페어 그 연방 소셜국만 그랬지 이 주정부 청사 메디칼이나 푸드 스탬프는 주정부 청사에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주는 거잖아요. 캘리포니아 정부는 사실 그런 걸 신경 쓰지도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은 이제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그거를 제재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특히 영주권자들,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영주권 그만 주려고 막 혈안이 돼 있잖아요. 네, 시민권도 박탈한다, 영주권도 박탈한다, 네, 혈안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공적 네. 부조를 받으시고 6개월 이상 체류하시고 들어올 때는 네. 입국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군요. 네.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 네, 네, 네. 여러 가지로. 네. 이렇게 한 달 만에 오셨는데 뭐 새로운 게 이렇게 새로운 게 요즘에 와서 진짜 그 트럼프 행정부가 네. 그 이민 단속을 되게 강력히 하는데 이제는 그 공적 부조 받으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네. 처음에 이제 원래 영주권 신청할 때 그 트럼프 일기 때부터도 당신 공적 부조 나 공적 부조 안 받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서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다 받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단 20년 전에 따신 영주권 분들이 받으시는 것은 무리가 없으세요. 시민권하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단지 지금 한 5년 코비드 이전부터 받으셨던 영주권자분들은 조금 그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게 영주권 신청할 당시에 그 서류 자체가 공적 부조를 안 받겠다고 사인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받으시고 나서 또 받으시는데 단지 이제 사실은 그 메디칼도 사실 공적 부조인데 메디칼은 그래도 그렇게 제지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건 건강에 관련된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사람 목숨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 정부가 그거는 되게 그러니까 그런 미국다운 그렇죠. 건데 네. 푸드 스탬프만은 이제 그거는 안 받을 수 있으시면 웬만하면 영주권 5년 차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아, 그렇군요. 트럼프 2기 행정 들어올 때부터 처음에 트럼프가 말했어요. 푸드 스탬프 12개월 이상 받은 사람 영주권자는 좀 시민권 못 받을 수 있다. 예, 공표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권 인터뷰 때 아마 조금 흔들어 주실 수 있으니까 5년 미만이신 분들 좀 푸드 유의하실 스탬프, 필요가 예, 있네.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혜택이라고 예, 받을 예. 게 아니고. 근데 사실 저도 그런 푸드 스탬프 제가 도와주다 보면은 그 5년 차 미만이 푸드 스탬프 신청하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전 모르겠어요.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뭘 받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푸드 스탬프는 신청할 때 그 영주권 스폰해준 사람의 그 내용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 인포메이션, 인컴까지 다 보고해서 예, 그 예. 사람이 인컴이 이 사람을 보조해주지 못할 그런 인컴이면은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주권을 지금 스폰해준 사람이 네. 남편이었는데 남편이 죽었다든지 뭐 자녀였었는데 자녀가 만약에 파산을 했다든지 이렇게 예. 파이낸셜리 그 이분을 서포트하지 못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으세요. 네네. 근데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받기 힘든데 받으셨을 경우에는 네. 그거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받지 마라, 받아라 말을 드릴 수가 그럼요. 없어요. 왜냐면 그 얘기할 수 엄청 힘든 없죠. 상황이잖아요. 힘든 상황이고 오죽했으면 받았을 게 없겠어요. 그러니까 네. 한무사님은 훨씬 더 그런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저도 인생은 사실 순간의 선택인데 네, 맞아요. 다만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저보다는 우리 법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매일 만나는 분들의 다 어떤 케이스가 많으니까요. 선택이지 네. 다만 추천은 해드릴 수가 있죠. 그쵸. 이러면 이게 이래서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네. 추천하는 정도지. 맞아요. 저도 이제 다르지만 저는 이제 노래 교실을 하다 보면 제가 들을 때는 이 노래가 어울리는데 본인들은 이 노래가 좋다고 그럼 결국은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쵸. 맞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노래자랑을 나간다든가 어떤 경연대회를 나간다든가 뭘 한다든가 그랬을 때 그런 선택들도 사실 자그마한 선택이지만 사실 지금 법무사님이 하신 그 일하고는 좀 더 레벨이 다른 선택이지만 미국 행정이라는 것이 정말 잘 짚어서 징검다리 건너듯이 하지 않으면 한 번만 삐끗하면 그거를 수정하고 돌아가기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네, 요즘에 그거에 대해서. 특히 트럼프가 예, 그런 예. 베네핏 받는 사람들 타겟으로 해서 영주권을 네. 박탈하니 뭐니 하는 이 마당에는 네. 조금 조심하시는 걸 전 권해드려요, 진짜로. 그래서 그렇- 저는 원래 이런 일이 없었을 때도 네. 그 영주권자들이 이제 수준스텝 신청해달라고 오면 저는 웬만하면은 어머니 먹고 살만 하시면은 그러면 신청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네네. 웬만하면 그냥 신청하지 마세요. 예. 그거 리뉴할 때도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청하지 마시라고 권해드리죠. 네, 그렇구나. 자, 요새 아파트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파트 제가 진짜 지난 1월 말에 와서 제가 그 3가구 유니온 아파트 추천해 드렸는데 거기에 또 진짜로 갔다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때 제가 1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만 해도 거기서 오픈을 해서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때가 1월 말이었잖아요. 네. 근데 벌써 제 방송을 듣고서 갔는데 그 이제 그걸 안 받는다고 할 때 웨이팅 리스트를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방송도 내보내지 않아서 그런 데는 보통 광고도 안 내고 그러기 때문에 이어 어라운드로 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받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를 마감했었나 봐요. 그 방송 나갈 쯤에. 그래서 그때 너무 죄송한데 요번에는 그럼 제가 그 섹션 8 같은 거는 사실 지금 나온 게 없고요. 네네. 그 텍스 크레딧. 텍스 텍스 크레딧은 이제 그 렌트비가 조금
그 시세보다는 싸지만 섹션 8보다는 좀 비싼 그런 아파트 2개를 제가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네네네. 지금 살고 계신 데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옮기기 시키를 원하시면은 좀 가보셔도 괜찮은 게 이 한인타운에 있는 건데 그 하나는 그 2848 선셋 플레이스. 2848. 선셋 플레이스가 그러면 선셋 플레이스면 그 칠가 쪽 그 중앙일보 있는 예, 그쪽. 중앙로 뒤쪽 그 골목이에요. 네, 거기 앞에 네. 큰 아파트 새로 생겼고 그 앞에 라파엘 파크이 있어서 배드민턴 클럽도 있고 거기서 되게 좋은 위치인데 거기는 이제 그 스튜디오인데 그게 옛날 빌딩이라서 한 530 스퀘어피트가 돼요. 원베드가 네. 보통 530 정도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문만 없다 뿐이지 그 원베드하고 똑같은데 888불이에요. 그래서 나쁘지 않네요. 예, 부부가 사시면은 괜찮으시고 네, 네. 혼자 사시면 조금 부담이 되는 금액인데 거기도 광고를 안 내고 하기 때문에 maybe 웨이팅이 한 1년 정도면 들어갈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maybe 타주에서 그 아파트 급하게 구하시거나 여기 와서 사시다가 섹션 8을 계속 원하시는 분들은 되게 괜찮은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곳은 770 사우스 아이롤로 스트리트 770이면 뭐, 여기 너무 좋네요. 그 놀만디하고 팔가예요. 예. 근데 그 원래 아이롤로가 그 팔가 이전에는 아이롤로고 팔가 이후에는 놀만디로 이렇게 그렇죠. 바뀌면서 예, 하기 예. 때문에 그 코너에 있는 건데 되게 좋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거기도 스튜디오인데 여기도 1년 미만이고 텍스 크레딧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요번에 보니까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거기 750불 정도의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에 집어넣어서 올해 이제 입주하라고 들어왔대요. 근데 렌트비는 9배 한 30불 정도에서 50불 선이래요. 그러니까 조금 높을 수 있는데 maybe 부부면 그럼요. 인컴이 근데 사실 뭐 섹션 8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시니어 아파트 이러니까 그게 900불 1000불 대가 뭐 조금 높다고 얘기하는데 일반 아파트로 치면 상상할 수 없는 예, 그렇죠. 가격이에요. 일반 아파트면 지금은 너무 2,000불 두 배 이상이에요. 네, 무조건 그렇죠. 예. 원베드면 무조건 2,000불 생각해야죠. 예. 그것도 일반 아파트. 맞아요. 요사이 새로 짓는 거는요. 맞아요. 3,000불 돈 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두 아파트는 시니어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maybe 자리가 자주 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차가 없으신 분들은 차 없으신 분들은 뭐 예, 문제 없죠. 예, 문제가 없으세요. 예. 의외로 그런 분들이 또 꽤 계세요. 차 생각보다 정리하고 많아요. 예, 차 그러니까 정리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 차가 무슨 뭐 금전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운전하니까 사고 자꾸 나시고 이래서 맞아요. 사실 뭐 웬만한 데는 걸어 다니시고 또 뭐 택시 이용하시고 뭐 우버 이용하시고 아니면 또 지인분들이 네. 차가 있는 분들 그렇죠. 사실 뭐 7가 놀만디 정도면은 뭐 누구한테고 좀 내려주세요 픽업해 네, 주세요 해도 그렇죠. 부담 없는 거잖아요 사실 위치는 너무 좋아요. 얼마든지 다.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은 광고 같은 걸 안 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게 있고 웨이링을 집어넣으면 1년 안에는 들어갈 수 있으시니까 뭐 지인분들이나 타지에서 여기로 오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아마 권해드리면 네. 될 것 같아요. 자, 그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그 법무사님 어떻게 연락해야 되죠? 저 연락하는 거. 예, 예. 연락이요? 예, 예. 저 전화번호? 예. 전화번호 323-795에 0009예요. 795-0009, 323-795-0009, 323-795-0009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고 상담하셔서 이 아파트 말고도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까워 보이지만 우리가 가까이 쉽게 손댈 수 없는 부분이고 특히나 시니어 분들이나 시니어를 앞두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좀 접근하기 어렵고 사실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하기는 너무 가벼운 것 같고 굉장히 힘들고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법무사님하고 상담을 해서 가는 길이 어딘지 때로는 우리 법무사님 손에서 해결이 되고 또 안 되는 것은 또 그 소개를 받아서 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그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위치는 한인회관 4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405도가 네, 405 제 기억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면 맨 끝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무실도 아주 깨끗하고 아무쪼록 323-795-0009로 전화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뭐 가외의 질문이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저는 사실 제가 예를 가끔 드는 편이에요. 제가 잘 모르면 남들도 모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요사이 그 메디케어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되고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트라이 했는데 1시간 기다리다가 이제 포기를 했어요.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결국은 그나마 가는 게 낫더라고요. 가면 2시간은 걸리는데 그래도 가면 확실히 되고 전화는 1시간인데 언제 될지 모르겠고 사실 전화로 제가 뭐랄까 질문을 해서 충분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하는 적이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전화로 하는 게 나아요? 찾아가는 게 나아요? 어디 메디칼 사무실? 메디칼 사무실. 메디칼? 예, 메디칼 사무실. 메디칼은 전화하셔도 괜찮으세요. 전화를 1시간 정도 돌려도 예. 다 한국이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웬만한 거 다 처리하세요. 예, 그래요? 괜찮으세요. 전화로도 예. 괜찮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럼 보면은 이제 전화도 하면 이제 시니어 분들은 전화도 제가 다 도와드려야 되니까 웬만한 그냥 전 가셔서 해결하시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가셔도 요즘에는 그 2415 유가 그 사무실이 문을 닫았어요. 요새 리모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60 하나로 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기다린대요. 하루 종일. 그 이스트 4가 예. 있는 거요. 하루 종일 아니에요. 제가 2번 갔는데. 아니, 저기, 윌시어 있는 거. 윌셔는 안 되고. 260 하나. 260 하나 가지 마시고. 예. 4가에 있는 거 있어요. 예, 이스트 4가. 오, 이스타가. 그 다운타운에 있는 거. 예, 다운타운에 있는 거. 다운타운. 거기는 제가 2번 갔는데. 토탈 2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그게 이 메디칼 사무실은 담당 자기 케이스가 거기 없으면 잘 안 해줘요. 근데 전 해주더라고요. 오. 제가 가서 문의하니까, 이제 줄 서서 들어가서 번호표 받아서 이야기하니까 또 인터뷰하는 대로 가는데 한 2시간 근데 선생님 걸렸는데. 원래 케이스 소셜워커가 원래 거기에 있지 않아요? 사가? 전 거기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도와줘요. 그랬구나. 예, 그게 보통 한국 분이 도와주시죠. 예, 그게 자기 케이스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2415 유가 같은데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타운에 2707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네. 거기에 케이스가 있으신 분이 네. 2415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기본적인 것만 하고 어떤 그런 인터뷰 내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거기 가야 돼요. 소셜워커 소셜워커 있는 대로. 그 4가에서 하는 얘기가 원래는 유가로 가야 된다. 근데 문 닫아서 여기서 해결해 준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maybe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예. 메인이 그 자기가 담당 소셜워커가 있는 대로 가야지 인터뷰건 뭐건 다 해주고 지금은 maybe 이머전시로 여기 케이스니까 그래서 2415 유가에서 그 2601 윌시어는 한 블록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있는 케이스가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이제 유가를 갔다가 리모델만 돼서 그 윌셔 갔다가 바깥에서 보고 너무 많죠, 사람이. 제가 대강 쉬어보니까 5, 60명 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요. 정말 어느 세월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가 차라리 이스트 4가로 가시면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오히려 상담 받으실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간단한 거는 maybe 그 온라인으로도 해결 가능하세요. 온라인 어카운트로요. 리뉴 갱신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소 변경. 그래요? 그다음에 메디칼 카드 잃어버렸을 때 리플레이스 하는 것들은 다 그 온라인 benefitcards.com에 가서 하셔도 되세요. 온라인 어카운트로 그럼 하시고. 예를 들어서 메디칼을 뭐 다시 서류를 제출했는데 스테러스를 알고 싶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그럼요. 거기에 다 있어요. 고생 안 해도 되겠네요. 예.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이래서 우리 법무사님한테 찾아뵈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또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다들 힘드시고 한데 그 지금 저희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오늘 저도 여기 오는 길에 우리 고니쌤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날씨가 너무 봄 날씨에다가 옛날 노래 들으니까 완전히 감사합니다. 옛날로 막 갔는데 감사합니다. 뉴욕은 지금 막 폭설로 완전히 그냥 다운돼가지고 난리거든요. 여러분 하여튼 경기가 안 좋지만 이 캘리포니아 이 좋은 날씨 그리고 우리 고니쌤 이 방송을 들으면서 향수도 다 날려버리시고 우리 행복하게 또 하루를 마감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한번 무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 323-795-0009, 323-795-0009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